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체의 압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체 속에 그 물체가 들어가 있고, 유체 속에 물체가 들어가면 이제 모든 방향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제 힘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힘을 받은 물체는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줄어드는 정도는 이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물질마다 다른 그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이제 최적 탄성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최적 탄성 계수는 이제 뭐 고체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는 지금 유체역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체에도 그 적용되는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앞서는 제가 이제 고체에 해당되는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이제 그 용기 속에 이제 어떤 유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유체의 압력을 가해도 이제 어떤 유체마다 그 줄어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그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의 정의는 그 어떤 부피 변화율에 대한 이제 압력 변화의 비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이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기 때문에, 즉 이제 부피의 변화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 탄성 계수 값을 이제 최적 탄성 계수 값을 플러스 값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도 변하기 때문에 이제 최적 탄성 계수인 벌크 모듈러스는 이제 밀도 변화율에 대한 이제 압력 변화의 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 없이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제 결국 그 V분의 dV나 로분의 d로는 결국 이제 무차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압력의 단위와 이제 동일한 단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압력의 단위인 그 이제 푸사이라든지 이제 파스칼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최적 탄성 계수가 이제 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압력 변화에 따른 이제 부피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비압축성 유체인 액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 탄성 계수의 값이 이제 큰 값을 가지고 이제 기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완전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면 이제 이 부위의 값은 그 무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압축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이제 가장 기본 꼴은 이제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 꼴은 이제 P는 rho RT라고 했었고, 이때 이제 그 온도가 일정한 이제 등온 상태로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일단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로를 양변에 나눠서 이제 RT는 그 로분의 P라고 했을 때, 이제 T가 이제 일정한 이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제 T도 일정하고 이제 기체 상수 R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값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로분의 P는 이제 일정하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벌크 모듈러스의 값은 그 온도에 있어서의
그 압력과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로분의 델타 로는 이제 P분의 델타 P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등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이제 앞서의 로분의 P에서 이제 로우의 카파 승분의 P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카파는 비열비로 이제 정적 비열분의 이제 정합 비열로 정의되는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벌크 모듈러스의 값은 이제 카파 곱하기 그 압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분의 P는 일정하다와 이제 로의 카파 제곱분의 P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식의 의미는 결국 이제 그 처음 상태의 이제 로 i분의 pi는 그 나중 상태의 로 f분의 pf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계수와 최적 팽창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압축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축 계수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벌크 모듈러스의 이제 역수를 우리가 이제 압축 계수 알파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압축 계수의 엄밀한 정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벌크 모듈러스의 이제 역수로 그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위는 이제 파스칼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파스칼을 이제 뉴턴 퍼 그 스퀘어 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 단위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그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적 팽창 계수는 이제 베타로 표현하고, 이 최적 팽창 계수의 이제 엄밀한 정의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이제 최적 팽창 계수의 단위는 이제 절대 온도 켈빈 분의 이제 1로 1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이 엄밀한 식을 우리가 이제 근사화 시켜서 근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델타 t분의 그 v분의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밀도로 표현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로분의 이제 델타 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압력 P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상기체에 있어서 이제 그 최적 팽창 계수 베타는 이제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일정 압력 P에서 그 최적 팽창 계수의 값은 이제 T분의 1이 되겠고, 이제 단위가 이제 켈빈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T는 이제 절대 온도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유체역학이나 이제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온도 T는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절대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의 식은 우리가 이제 앞서는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또 압력이 일정할 때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이제 압력과 온도를 이제 모두 고려를 하는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고, 식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제 전미분의 형태의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전미분으로 표현된 것을 다시 우리가 이 압축 계수와 이제 최적 팽창 계수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dV는 베타 dt 마이너스 알파 dp 곱하기 이제 부피 v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해서 이제 근사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V분의 델타 V는 마이너스 로분의 델타 로와 같고 이제 이 값은 이제 베타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알파 델타 P로 근사한 값과 이제 그 근사한 그 값과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은 이제 스피드 오브 사운드 또는 어쿠스틱 벨로시티 혹은 이제 소닉 스피드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제 음속에 대한 이제 식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이제 C는 이제 루트 dpd로로 된 식이 이제 가장 기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를 사용을 하면 이제 C는 그 로분의 루트 로분의 이제 2V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센트로피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EV의 값이 이제 카파 P였기 때문에 이제 EV 대신에 이제 카파 P로 표현하면 이제 음속 C는 이제 루트 로분의 카파 P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산기체에 있어서는 이제 C는 이제 루트 카파 곱하기 R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식을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덕트 속에 이제 유동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으로 된 이제 이 라인이 어떤 이제 그 음속으로 이제 이동하는 어떤 이제 웨이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으로 된 것은 이제 이 웨이브 주위를 이제 어떤 컨트롤 볼륨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컨트롤 볼륨을 들어오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속도를 이제 음속 C라고 하고, 그때 상태량을 이제 엔탈피 H, 압력 P, 밀도 Rho라고 하고, 이제 컨트롤 볼륨을 나가는 부분에 이제 속도를 우리가 이제 C-dV 그리고 이제 H 플러스 DH, P 플러스 DP, 로 플러스 D로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에 이제 질량 유랑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면 다음에 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먼저 그 오른쪽 부분에 그 질량 유랑은 이제 로 곱하기 A 곱하기 이제 음속 C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로는 이제 로 플러스 D로로 바뀌었고, A는 이제 그 이 뭐 파이프나 이제 덕트의 그 단면적은 이제 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대로 A, 그리고 이제 음속 C는 어떤 유체 저항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줄 것이기 때문에 C-dV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에 수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도 이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들어온 에너지는 이제 H 플러스 2분의 C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만 남고, 이제 컨트롤 볼륨을 나가는 쪽에 그 에너지는 이제 H 플러스 DH 플러스 2분의 C 마이너스 DV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일한 그 항은 이제 소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C-dV 제곱도 이제 일단 전개를 해보면
일단 이제 dv의 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또 나오는데, 결국 이제 dv의 제곱은 이제 dv도 어떤 우리가 미소한 값인데, 이제 dv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미소한 값이므로 dv 제곱은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보면 dh 마이너스 c dv는 이제 0이라고 하는 이제 식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유도를 할 건데, 일단 이제 그 유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력학 관계식에 있어서 이제 TDS는 DH-로우분의 DP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TDS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H는 이제 로우분의 DP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DH 대신에 이제 로우분의 DP를 대입을 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이제 C 제곱은 이제 로우가 아니고 이제 그 라운드 로우분의 라운드 P라고 하는 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 엔트로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S라고 하는 이제 첨자를 표기를 한 거고, 따라서 이제 양변에 그 루트를 취하면 이제 C는 루트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편미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원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카파가 곱해져서 BLB 카파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등원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이 P 대신에 이제 ρRT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KRT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상기체에 있어서 이제 음속 C는 그 루트 KRT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수는 이제 그 음속과 어떤 물체가 이제 그 물체의 속도의 비로 나타내는 그 무차원수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공기 중에 어떤 이제 뭐 전투기가 그 어떤 속도 v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 C는 뭐 KRT와 같은 식에서 유도했듯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고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값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300켈빈인 공기 중에 이 전투기가 이제 320m/s의 속도로 그 비행 중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공기가 이제 300켈빈일 때에 이제 음속은 347m/s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C의 값은 347m/s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속도인 320m/s를 대입을 해서 이제 마하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하수의 값은 0.92가 되고, 만일에 그때 그 공기의 온도가 220켈빈이라고 하면, 동일한 속도로 날고 있다라고 하면 마하수의 값은 300켈빈일 때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수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마하수의 값이 1이면 소닉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수가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서브소닉, 그리고 1보다 큰 경우는 슈퍼소닉이라고 하고, 이제 1보다 상당히 더 큰 값일 때는 그 하이퍼소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 근처의 값인 경우에는 이제 트랜소닉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